안녕하세요. 234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포맷이 바뀌어갖고, 아마 2025년 들어와서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해외에 많이 다녀오신 분이실 것 같아요. 이상열 고향 CBB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해외 여러 행사들을 다녀오시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셨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자리에 한번 모셨습니다. 우선은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지금이 조금 이제 막 한국은 뭘 시작하는 그쵸, 그쵸. 시기인데 네, 제가 상황부터. 해외에 한 두 번 정도 나갔다 오니까 네. 아무래도 많이 나갔다 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좀 유익한 그런, 어디 어디 다녀오셨죠? 어, 두 개를 갔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그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이 주최했던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네. 개최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를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그 말레이시아 사바주가 그 사바에 있는 사바 국제 컨벤션 센터가 주관하는 B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벤트 포럼. 네. 그 행사를 이제 작년에는 키노스로 갔다 왔고, 이번에는 이제 그 발표. 플래너리로 네.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막 되게 쟁쟁한 기관장들이 오는 행사 아닐까요? 일단은 그 지금 데스티네이션 인터내셔널 그 글로벌 리더스 포럼 같은 경우는 미주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에서 개최하는 건데, 뭐 조금 전에 여담으로 네.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참가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핫발이었으니까요. 아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녀오신 분이시고, 네. 그 인비테이션 올리였는데, 인비테이션도 유일하게 받으셨던 국장님이십니다. 우리 한국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가서, 어, 근데 이제 조금, 갈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BI 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60, 70 이 정도 되시는 음.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어, 근데 그분들이 DMO, CBB를 하면서 평생을 그쪽에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많이 70도 있어요? 70도 70대? 있죠. 아, 많죠. 진짜요? 그러니까 미국의 CBB나 아니면 유럽의 CBB들 오래 하신 분들은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프레지던트 CEO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네,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레지던트는 미국에서 개념은 이사회 의장이고 그쵸. CEO는 사무국을 예, 예, 총괄하는 예, 개념이잖아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다,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DI 회장을 하고 어, 있는 돈 웰시라는 분은 2016년에 회장이 됐다고 어, 하니까 이미 벌써 10년째 진짜 하고 있는 10년,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네요. 미국에 있는 웬만한 CBB들은 뭐 한 15년, 20년씩 하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사이트이 조금 달라요. 그렇죠. 밑바닥부터 신기해서, 해가지고 맞아요. 예. 수십 년을 이 바닥에 계속 올리면서 이것만 계속 해오셨으니까. 올라온 개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업종이라고 해도 뭐, 여러 행사, 예. 돈 회장은 웨스틴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국에도 있었대요. 어, 그래서 그런 기억도 갖고 있고, 또 이게 그 어, 미국 개념은 좀 규모가 달라서 DI 그 이번에 포럼에 보면 월트 디즈니 아니면 아, 워너브로더스 리조트, 같은데 뭐 컨텐츠 국장 이런 애들이 오고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텐츠 국장도 왔어요? 오죠. 그쪽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OTA들 예,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 같이? CSO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이제 예, 익스피디아 예, 예. 아, 이런 데 OTA들? 예, OTA들 예, 그리고 익스피디아 예, 예. 뭐 예. 이런 음, 데들의 이제 부사장, CSO 이런 사람들도 오고요. 항공사 음, 사장, 부사장 관광청 사장, 부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만나서 뭐 그냥 아, 그냥 퍼스트 네임 예, 예, 불러가면서 막 예, 명함 예. 주고받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뭐 어, 그 스페인 관광청 대표, 아, 스코트르 관광청 대표, 그다음 오, 파리 컨벤션 뷰로 사장, 뭐 오, 바르셀로나 저먼 컨벤션 뷰로, 뭐 제네바 어, 컨벤션 뷰로 이런 사람들 다 CEO들하고 오, 백주점 부딪히고 왔는데 야, 오, 근데 내용적으로는 꿀릴 게 별로 없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닌데 크게 이제 혼자 가니까 그쵸. 때로는 껴주질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유럽에 다 서양 애들이고 막 예, 예, 이러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데 조금 또 지나면 또 익숙해지고 아, 이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부러웠어요. 그러게요. 네. 진짜 아니, 저는 우선 국장님도 저는 부러운데, 다녀오셔갖고, 그런 인사이트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또 깊이가 있고 다를 테니까. 이제 물론 국장님도 되게 다양한 시각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자리에 모셨고, 그래서 이런 포맷으로 오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국장님이 글로벌 관광 마이스 산업 동향이라고 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셨는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더니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부분도 뭐 물론 단장님 직접 만드시긴 하셨지만 AI를 기반으로 하셔갖고 도움을 받으셔서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 없이는 일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라는 부분이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슬라이드를 먼저 조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3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각 슬라이드가 한 4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했던 음, 내용을 그 게브미라고 하는 AI 솔루션의 스냅사이트라고 하는 그 이 정리해주는 솔루션을 음, 기본적으로 참조를 했고요. 그거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여기서 나와 있는 트렌드들, 나와 있는 내용들이 각각의 이제 그날 얘기가 됐던 아젠다, 그 음, 세션에서 연사가 음, 발표했던 아젠다다. 그래서 네네네.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 옥스퍼드 네, 이코노믹스 네, 잘 아시죠, 네, 네, 교수님? 그 영국에서. 네. 영국 회사이고 또 하나는 얘네들이 그 매년 그렇죠. EIC하고 네, 2년에 한 번씩 맞아요. 그 경제적 경제적 파급 파급 효과. 효과 예, 예. 보고서 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얘네들이 DI랑 10년도 전에 뭘 만들었냐면 이벤트 임팩트 캘큘레이터를 개발한 애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요? 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지금 미국엔 투어리즘 예, 예,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자회사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번에 서울하고 저희가 이벤트 임팩트 캘큘레이터를 처음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곧 각 도시별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게 예, MIC하고 예. 컬처럴 이벤트, 음, 그다음에 이제 축제 예.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아, 기본적인 파라메터를 아, 집어넣으면 네. 정성 분석, 정량 분석, 그다음에 그 ROI 이렇게 측정해주는 보고서 이렇게 딱 측정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에서는 서울하고 저희가 탁자 개발을 해서 하는 그게 겁니다. 지금 우리 KTO에 가면 경제적 파급 효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산식 하나 있어서 몇 명 참가 숫자 넣으면은 얼마 딱 이렇게 나오는 산식 하나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디벨롭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일단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네. 카테고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호텔은 몇 개끔 되느냐, 어, 호텔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그 아, 도시에서 먹무는 예를 들면 오버시스 파티스펀트는 몇 퍼센트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쭉 집어넣어서. 집어넣으면 조금 더 구체화가 돼서 그게 보고서로 나오는 음, 거죠. 아, 보고서까지 자동화돼서 나오는 딱 거예요?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딱 나오는 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파일링을 하면 네. 연구안에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교수님들께서 이런 것들 그렇죠. 개발하실 예, 수 예, 예, 있는데 예. 굳이 저희가 EIC를 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울의 입장도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이 EIC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예. 300개 도시 이상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결 이 EIC라고 하는 솔루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음, 검증받은 네, 네, 솔루션이기 네. 때문에 대외적 그렇죠. 다른 신문도나 도시랑 비교하려고 해도 같은 그렇죠. 걸로 또 비교를 하셔야 그리고 되니까. 또 의원들 네, 설득하려고. 최근에 이제 맞아요, 여행 맞아요. 산업하고 마이스 산업에서 어, 여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politics. 예, 예, 그 예. 다른 영향이니까 나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그런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폴리틱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서스테이너블 펀딩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어, 펀딩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 뷰로나 관광 산업,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도시에, 필요로 하는 예, 예, 예산을 확보할 예. 수 있을 것이냐. 음. 이거에 맞춰서 정치인들 손학은 조금 그쵸. 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 되죠. 아, 그러니까 헬스도 그렇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 EIC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 이런 효과가 효과가 난다라는 걸 납니다. 되게 ROI 증명하고, 측면에서 이게 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하는 EIC인데 네. 그걸 개발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CEO가 지금 이 아드리안 쿠퍼라는 친구거든요. 음, 그 친구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 음, 그래서 뭐 한 8가지 예. 정도의, 네. 근데 좀 사머리 그냥 네. 말씀드리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데 기본적으로 성장한다. 올해 기본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은 국제 관광객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이다. 아,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에 오, 보면 2025년 국제관광수는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보호무역 주체라는 네, 거예요. 네. 지금, 그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네. 관세 문제가, 미국이,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관세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예. 관세가 높아지면 관광객 코스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만약에 되면,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성장을 쫙 하는데, 오히려 두 자리 성장에다가 더 커질 6%도 수도, 추가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보호무역 조치가 되면 이게 마이너스 많이, 8%로 갈 수도 있다. 아, 완전 마이너스 완전 8%. 마이너스 8%도 갈 수도 있다. 아, 되게 그러면, 이럴 변동폭이 수도 있고, 굉장히 엄청 큰 크네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음, 관광산업, 뭐 우리가 이제 마이스 산업을 그 안으로 이렇게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네, 된다고 네, 네. 하면 요즘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진짜요, 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관광 OTA나 이런 데서는 하기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워지는 예, 상황인 예, 거고요. 근데 예. 이제 이럴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나서야 그쵸,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그쵸. 인간이 하기 어렵죠. 그렇죠. 네. 이게 막 비용도 지금 상당히,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비용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정세도 지금 막 불안정하다 불안정하죠. 보니까, 예, 이게 폭이 크면 클수록 민간은 사실 여기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다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해주신 대로 관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여기 그 주신 8가지 내용 중에 요 6번 성장 가능성 높은 밸류 데스티네이션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이게, 더, 네. 그거는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이 왔다. 더 따진다. 아, 도시에서도 근데 이제 여행지에서도 요 다음 단계에서 어떤 얘기가 네, 나오느냐 하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네. 디투어 데스티네이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고양시가 네. 제가 이제 우리는 고양시 마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만약에 관광 정책에 우리 시장이 관심을 더 갖는다. 네. 그러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요즘 트렌드가 음, 여기 익스피디아에서는 자기네들 그 상품 선택한 사람들 대상으로 통계 설문해가지고 결과를 네, 얻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하는 게 뭐냐면 메인 목적지가 있으면 네.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을 같이, 돌려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아,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가격 네, 경쟁력 갔는데 돈이 높고 낮으면 문제가 아니고 갈만했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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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가 이제 그래서 밸류 데스티네이션 용어가 그래서 나오는 어, 거고요. 그리고 저 3번의 비즈니스의 여행이, 회복. 네, 그렇죠. 그 코로나 때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비즈니스 트래블은 50% 이상 망할 것이다. 없어질 진짜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코로나 끝나고 났더니 아, 그 사람 다 메타버스 이런 걸로 대체될 거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구나. 생각을 했던 아, 거죠. 근데 이미 비즈니스 트래블이 2019년 다 수준을 다 회복, 그쵸. 다 넘어갔죠. 회복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더 예,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예. 비즈니스는 성장한다고 근데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성장 포텐셜은 갖고 있으니까 이 음,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지자체 입장, 도시마다도, 예. 데스티네이션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얼만큼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목적지가, 것이냐. 예, 그래야지 오니까. 그죠. 그러면 기회가 더 있다라는 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슬라이드도 좀 간단하게. 이 슬라이드는 이제 그 전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좀 거시적 관점에서 한 거라면 네. 지금 이거는 익스피디아가 그 자기네 관광 전 세계적으로 했던 그 자기 상품을 했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한 걸 음, 가지고 그 비즈니스 트렌드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익스피디아 사이트에 가시면 이 보고서를 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있으세요. 그래서 네네네. 이게 배포도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누가 발표를 했냐면 그 여기 어, 그렉 네. 슈츠라는 친구가 이거 그 CEO거든요. 아, 그러니까 Chief Commercial Officer. 익스피리아에, 네, 근데 이 네네. 친구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AI 완전히, 전문가예요. 네, 스카이프 그쵸. 전문가인데. 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거는 조금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면 AI. 네. AI가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친구 네 분야를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게 이제 뭐냐면 여행객의 경험 여행 개선. 쪽에서. 두 번째는 파트너하고 상호작용. 여행 파트너와의 상호작용. 그것도 있고 뭐냐면 이 주최자 입장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아,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 또 네네네네네. 하나는 마케팅. 예,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생산성 생산, 향상. 그렇죠. 이 네 가지 어, 측면에서 이 네 개 카테고리에서 A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포모라고 교수님 아십니까? promo, 예, fear 아시죠? of, 예, Fear of 예, 예, Missing 예, Out. 예. 근데 이제 관광에서는 조모, 아, Joy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내가 그러네. 여행을 가면 예, 단절되고 싶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단절과 휴식을 오히려, 추구하는 맞아요, 맞아요. 트렌드다. 예, 그런 예. 거고. 또 하나는
저 그래서 여행 가면 꼭 이 사람 지금 해외에 있다는 멘트 나오게 하거든요.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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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전화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걸 못하는 게, 그치, 여기는, 예. 아니요, 저도 하고 싶은데, 저는 우리 직원들 어디 가면 전화 안 하거든요. 문자도 안 예, 예, 하고.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해외여행 가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아, 진짜요? 아, 가족 그래서 관계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몰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전화 와서 여기 해외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아, 한국에 있는 것처럼 전화를 받아야 되죠. 요새? 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은 여행에 있어서는 이거 소비자 태도에 달려 있고. 네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MZ 제너레이션 젊은 친구들은 착한 소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그쵸. 결론은 뭐냐면 여전히 아직까지 지속 가능성은 여행지를 결정하는데 큰 결정 결정하고 요소는 아니다.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 영향은 미칠 수 있는데 예, 예, 결정적 요소는 예, 예. 아니다라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지 성공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음, 이건 지자체 측면에서 이제 음. 좀 저조차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연관이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파트너들 또는 음.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야 연계를 할 된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네네. 익스피디아 같은 음.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 아스날, 리버풀 같은 데하고 아, 협력 관계래요. 그리고 어, 이제 오프라인에 광고도 많이 하고요. 어,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자체 측면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엔 뭐가 있을까요? 고양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킨텍스랑 뭘 해야 되나? 킨텍스도 예, 있고요. 또 예. 하나는 뭐냐면 그 교수님 고양시 최고의 관광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 관광 통계 내보면 아니요, 아닌가? 스타필드. 진짜? 고양시 스타필드? 네, 스타필드가 어, 관광객이 제일 많은 걸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아, 관광객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광 통계의 관광객의 그 기준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예, 기준을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지면 스타필드, 모르네. 스타필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스타필드랑 그러면 진짜 바로 학사시로 뭐 매주겠다. 그런 예, 것처럼 예. 뭐 만약에 이제 어, 그쪽에 만약에 프로페셔널 팀이 있는 구단이다 이런 그쵸, 거라면 그쵸. 예, 뭐 그런 그런 쪽 데는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지. 뭐 스튜디오가 뭐 넷플릭스 그쵸, 스튜디오가 요새. 네, 있거나 그 예, 이제 예. 그래서 한 예로 들면 아스날 그 미국에 보면 애너하임이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애너하임이 엄청 CBD가 예. 크고 어, 강해요. 어. 왜냐면 거기 뭐가 있어요, 교수님? 베너엠이 뭐가 있죠? 디즈니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디즈니가 네, 있죠. 예, 예. 디즈니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아, 엄청난 그래서,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은 그 매드 텍스가 그쵸. 있으니까 예. 그 디즈니를 통한 매드 텍스가 얼마나 엄청나죠. 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애너하임이 엄청나죠. 센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이 예.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투어 디투어. 데스티네이션. 이 네, 두 네. 가지 트렌드인데, 하나는 이걸 제가 그래서 일부러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예, 썼어요. 하나는 예. 디투어 데스티네이션하고 셋 제팅. 셋 채팅.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디투어 데스티네이션은 아까 주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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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네, 네. 메인으로 갔다가 주변 둘러보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셋 제팅은 인스타나 이런 데 괜찮게 올라오는 그 어, 자리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는 거. 그걸 이제 요새 젊은 그런, 애들 그걸 예, 많이 그걸 하죠. 이제 셋 제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블레저라는 개념은 네. 사실은 교수님 저희 한 10년도 전에 네, 네, 개념이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블레저 여행객이 뭐 네, 100마일에서 네, 온 네, 사람 네, 그 네. 개념보다는 요즘은 진짜 비즈니스하고 레저. 네. 왜냐하면 요즘은 유연근무제다 뭐다 해가지고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그거 끝나고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휴가에서 근무를 하는 아, 아, 거가 아, 아.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너 집에서 왜, 아, 근무해야 아, 되는데 여행을 왜 가? 네,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굉장히 스트릭했다면 네, 네.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MZ들은 또 예, 상당히, 어디 가서든 일만 하면 그치, 되지. 예. 그러니까 진짜로 아, 블레저가 진짜 블레저. 진짜 블레저가 예, 예, 이제 예. 늘어나는 거죠. 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음, 뭐 사바 갔다가 일정 끝날 때쯤 집사람이어서 예, 이제 그쵸, 며칠 그쵸. 예, 해가지고 같이, 여행 예, 가고 예, 예. 이런 것들이 어, 요즘 더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 통해서 늘어나는 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놀랐는데 컨텐츠가 왕 뭐 이런 예, 얘기인데 예. 여행객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익스피디아 보면 평균 141페이지의 컨텐츠를 소비한대요. 아, 예. 진짜요? 그래서 풍부하고 다양한 어,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게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이거는 AI하고 어떤 기술을 동원하더라도 여행객에 있어서 이 검색은 제공해주는. 여전히 아, 필수적인 요소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도시가 마케팅을 특히 말하는
그 SEO, 예, 예, 그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예, 같은 예, 예. 거를 제대로 그게 결국은 컨텐츠가 많으면 SEO 마케팅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는 SEO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 거고. 대학원생들이 사실 저희 요 디지털 인재양성 트랙으로 들어와 있는 대학원생들이 각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컨텐츠를 AI로 계속 소싱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게 자동화시켜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요새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자꾸 나오네요. 그럼요. 이게 굉장히 그저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소셜 미디어는 네. 여전히 파워풀하다. 그쵸. 예, 엄청 크죠. 그래서 보면 맨 마지막에 여행객의 절반이 소셜 미디어 피드를 통해서 여행지를 선택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리뷰를 보고 네, 거기에서 그쵸.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여행지 선택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컨텐츠하고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그쵸, 그쵸. 단순히, 근데 거기서 그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막 그냥 광고 받아갖고 올리는 거하고 그렇죠. 진정성이라는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행객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런 이 SNS에 올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정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이런 소셜 미디어 영향은 뭐하고 연관이 있는 죠 디투어 데스티네이션하고 연관이 다 이셋 채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네. 5번, 7번, 8번은 사실 따로 논다고 볼 수가 그쵸, 없죠. 그쵸. 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서 지자체 어,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관광재단화 되면서 저는 이제 CBB에 남아 있지만 대부분의 CBB가 관광재단화가 돼서 레저 그치. 관광하고 마이스를 같이 하고 있는 네, 네. 상황이라면 이런 태도, 이런 트렌드 중에서 각자의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선택적으로라도 음, 도입해서 반영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네, 이 슬라이드는 사실은 이제는 이거는 강연은 아니었고요. 음, 대담이었습니다. 네. 대담이었는데 대담은 이제 그 한 사람은 여기 보시면 로이스 트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음, 로이스 트레인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유럽에는 그 데스티네이션 밴쿠버 네. 밴쿠버 컨벤션 뷰로 네. CEO 하고요. 그 음,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사람이 뭐냐면 잘 아시는 그 PCMA 네. 회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셰리프 카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CTDNA라고 유럽에는 CTDNA. 예. CTDNA 얼라이언스라고 예. 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컨벤션 뷰로 얼라이언스가 있어요. 그러게, DI 같이 네, 그래서 일본에. 이게 예. 이제 봄에도 작년에 제가 가을에 한번 갔었거든요. 음, 근데 그 유럽에 있는 PCO, CBB 관련한 사람 1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가을에 한번 한번 하고 하고. 이렇게 아, 하죠. 씨. 거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DI에서 예전에 베스트 시티에 있던 제인 커닝햄이라고 지금 이제 DI의 유럽 인게이지먼트 디렉터 하고 있는 친구가 네 명이서 이제 이 대담을 했군요. 그쵸 마이스가 역할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 이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네네. 얘기 나눈 것들을 AI가 뽑아준 겁니다. 여덟 개로 네, 트렌드를. 이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지속 가능성. 미국은 물 건너 갔는데요. 그쵸. 미국은 뭐, 근데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미국은 미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하고 상관없이 캘리포니아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속 맞아. 가능성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텍사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석 음, 에너지에 그렇게 날린데도 음.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텍사스가 70%가 넘어요. 그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희한하고 네.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정말.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속 가능성 안 한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인 그쵸, 그쵸. 거지. 트럼프 혼자서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캐나다는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타겟이냐에 따라서 좀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음, 있는데 음. 유럽은 달라요. 여러분 되게, 유럽은 이미 지속 가능성이 규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규제라서 이제 뭐 잘 아시는 유러피안 그린딜 음, 이거 이제 2050년까지 중립 달성하겠다. 네, 지속 네, 가능 네. 경제 확보하겠다라는 네, 거하고 Fit for 55 네, 네. 이건 맞아요. 2030년까지 음. 1990년대에 비해서 네요. 탄소를 55% 줄이겠다. 근데 이거 말고 세부적인 규제를 담은 무슨 프로토콜인가가 26년인가 2027년에 유럽에서 가이드가 발효가 어, 돼요. 어, 이거는 그냥 법령이에요. 하지 안 말라는 얘기. 지키면 이제 예, 막,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뭐냐면 그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제3국에도 해당이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 유럽에서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살려면 완전히 지키. 이게 어디까지도 오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유럽 관련한 주최자가 하는 행사에도 해당이 돼요. 아, 그 잭 아시아 같이 그런 그런 식으로 것들은 되는 다,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미국이 안 하니까 당분간은 아니야.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의 일상업무 통합.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뒤에 있는 얘기가 저는 와닿았어요. AI가 일자리를 빼앗지는 않으나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네, 이거고요. 그 네. 다음에 이게 마이스 행사에 대해서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음, 복잡한 세계인데 상식적으로 접근해라. 음, 그러니까 음. 마이스 행사를 복잡하니까 자꾸 아, 복잡하게 아, 만들지 아, 말고 아, 아. 본연의 마이스 행사의 네, 가치가 뭐냐, 그 네. 가치를 지킬 수 있게끔 해. 무슨 목적으로 이 네, 행사가 도대체 개최되는지 그것만 그렇죠. 지킬 수 있으면 된다. B는 상식적 접근을 통해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B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예. 아젠다는 아, 복잡해지죠. 예, 예. 그런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기획하고 만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나왔어요. 이벤트 예. 디자인 아, 실험. 네네네. 그, 그래서 벨기에랑 이렇게. 컨퍼런스에 있어서 프로그램 일부를 실험적 요소로 구성하는데 음. 20%를 넘지 마라.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라. 80은 기존대로 하고 예, 20은 좀 새로운 거 예, 해봐라. 예, 그래서 예. 요즘 왜 그 아이맥스 가보시면 구글 워크숍을 그렇게 해요. 그런가요? 구글이 가지고 있는 무슨 그거 해가지고 구글 워크숍도 하고요.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 가보면 뭐 그 우리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 넌 컨퍼런스 형태도 있고 네네네네. 예, 예. 그런 형태를 많이 해요. 그게 이제 그 벨기에 회사 있잖아요. 디자인 뭐죠? 미팅 디자인인가? 제가 하는 이제 회사. 이번에 예. 저기서 만났거든요. 그 사바 포타키나발루 아, 해서 밑 디자인을 아, 거기서 젊은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그 이틀 전부터 교육을 했어요. 세미나잖아요. 네, 1박 워크숍. 2일. 예, 예. 스위스 친구거든요. 스위스인가요? 예, 예. 예. 그 친구가 한국에서 우리 예, 손정민 선생님 굉장히 예, 파이오니어처럼 예. 네. 하셨다가 요즘은 좀 그, 훌륭한 분이긴 그런 한데. 예. 상황인데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번에 GW 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 GW가 아니더라도 예. 이 그 미팅 디자인이라는 컨셉이 제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들, 아니, 요거 저도 그때 한번 컨택이 왔었어갖고, 뭐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손정민 대표님이랑도 잠깐 여쭤보고 했었었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걔네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돈 받아서 할 건 예, 아니고 예, 그러니까 예. 누군가가 후원이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예, 지자체나 이런 맞아요. 데서 워크숍 개념으로 예, 해야 되는 것 음.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거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미팅, 새로운 형태로 그쵸, 보여주는. 이벤트를 디자인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에 가치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성을 음, 부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게이지먼트 관련 측면이나 이런 음.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네. 하죠. 그리고 5번이 참 저는 네. 와닿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전에 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코로나 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네네. 그게 결국은 진짜 아닌데 네. 그게 결국은 기술은 도구지 맞아요. 그 자체가 전략이 전략이 될 아니고. 수는 네,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비전, 미션, 뭐 네. 그다음에 방향성, 목표, 뭐 네, 액션 플랜 다 포함하는데 그거 맞아요. 그 요즘 사실은 이거를 전략으로서 디지털을 추구하다가 안 되는 경우. 문 닫은 회사도 있잖아요. 네. 디노마드.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 얘기하셨고. 뭐 이제 뭐, 이제 파산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회사가 네. 바로 그쵸. 저랬거든요. 저런 형태였었죠. 그러니까 마이스 우리가 하고 있는 미팅 비즈니스 이벤트의 본질은 네. 결국은 인게이지먼트고 커넥션이기 때문에 저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스마트라는 용어에 대해서, 우리는 스마트 하면은 되게 기술지향적이고, 막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간 이런 것들을 항상 하는데, 유럽의 바르셀로나 관광청에서 스마트 투어리즘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걔네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스마트 투어리즘이라는 건 온갖 기술이 다 들어간 휘황찬란한 기술의 집합체가 아니라, 스마트한 것들을 활용해서 일상의 일반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데, 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오지에 살아서 누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스마트 투어리즘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걸 보면서, 와, 우리랑 정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 전략은 네, 아니에요. 전략은 그러니까 아니다. 네. 제가 이제 젊은 그 디지털 테크 네. 테크 업체들.
스타트업들 만나면 네. 얘기하는 게 정 안 되면 버전을 두 개를 만들어라. 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 솔루션이 너무 무겁다. 동남아 환경에서 안 돌아간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너무, 우리 사양에 맞춰서 만드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랩이 예, 교수님 동남아 예, 가면 그랩을 쓰죠, 다. 그랩 쓰잖아요. 네, 우버가 맞네, 예, 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버가 결국은 맞아. 사업권을 응, 그랩한테 넘기고 네. 그 다음에 주식을 27%인가 받았어요. 어, 그래도 그랩이 그래서 이제 어, 다 예, 가져간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네, 기술 집약적은 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의 창업이 마이스를 모르는 테크니션들이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지. 이게 예, 서로 오히려, 교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질 맞아요, 맞아요, 못해서 맞아요. 그런 예, 측면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대만 사요, 그 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네. 인펄슨이 단순히 네트워킹을 넘어서서 이제 이게 웰빙 음. 개념으로 가고 가고 있다. 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 중요해지고 성장, 있다. 정신 건강 또는 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이해 증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직접 결국은 만나는 게. 마이스의 뭐 사회적 측면,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웰리스나 웰빙에 어.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7번은 제가 언제 한번 이거 한림 예, 디스커버에서 예, 얘기한 적 말씀하시죠. 있어요. 그 예. 조직 네, 재설계. 네, 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네. 조직의 구조, 인재의 필요성, 인적 자원의 배분 방식에 있어서 재설계 필요성을 음, 유발한다. 음, 근데 이거를 기업한테 맡기기는 어려워요. 그치. 이건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협회나 예, 정부가 예. 이런 걸 도와줘요. 어,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 조직 재설계가 뭐가 필요하냐면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음, 음. 투자라는 게 필요한데 결국은 저렇게 하게 되면 교육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은 한 트렌짓하게는 인적이 새롭게 이게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행사를 운영하던 친구가 네. 행사를 운영하고 기획만 하던 친구가 어, 디지털을 이해하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기획도 하고 실행할 수도 있어야 되는 네, 네. 친구로 그렇죠. 바뀌어야 바뀌어야 되는 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트렌지 타임을 어떻게 여기 소요되는 그 코스트나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감당할 수 있게끔 네, 해줄 네,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지원 사업이 나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예, 예. 그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 기존 산업 간 균형이라는 건 이게 우리 김희찬 교수님, 김기찬 교수님. 네. 김희찬 교수님, 블루오션 전략. 그러니까 김희찬 교수님. 네, 네, 김희찬 네, 네. 교수님이 최근에 낸 책에 보면 이제 뭐 비파괴적 혁신 네, 네, 이런 얘기 네, 네.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슈페치의 응, 혁신이라는 건 응. 때려부시고 새로 네, 짓는 거지 예,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전환, 네. 경계면을 만들어서 유도해야 예, 예, 된다. 예. 이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어, 산업이 보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타다, 택시 맞아요, 문제를 맞아요. 없애버리고 예. 그걸 전환하려고 그랬다가 안 안 됐던 거지 됐죠. 예,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이제 예. 그거를 차라리 접지면을 만들어서 유도를 어, 했다면 그냥 스무스하게 갔을 텐데. 그 신규 택시 허가를 안 내주고 네. 줄어드는 것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마이스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친환경적인 걸 써야 되니까 기존에 만들던 현수막 만들지 마라 무대만 이건 안 된다. 아니고 차라리 그거 대신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그치. 비용을 정부가 좀 지원해 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트랜짓하는 것들을 지원해주는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형태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네. 수 있게끔 균형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업이, 어떤 거는 지역의 DMO가, 어떤 음, 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변화된 역할인 것 같은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들이 틀린 얘기인 거 아니고,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는 얘기들이었어요. 변화됐. 이게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음. 이카 가보면 이제는 그 스냅 사이트가 아까 이 AI 쓰는데 네네. 스냅 아까 사이트인데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카에서 썼거든요.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네. 지속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죠. 그거는 워낙에 그 하고 다음에 있죠. 이벤트 디자인 실험 같은 경우는 아까 교수님 네, 말씀하셨듯이 걔네들이 하고 뭐 미팅 있으니까. 디자인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 사실, 예, 계속 있었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네. 예, 어, 그런데 이것들을 예, 정리를 안 하니까 네, 예, 저게 예. 있는 거는 같은데 나한테 와닿지는 않고, 않는 예, 그런 게 그치, 있는 것 그치,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조금은 좀, 음, 조금만 변해하면 음. 우리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니, 거죠.
사실 오늘 내용도 되게 좋았지만 아까 여기서 저희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스냅사이트의 앱이 엄청나더라고요. 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회의 내용의 어떤 정리가 그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된다고 하면 안 쓸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회의하고 나서 더 성과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잊어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죠. 많거든요. 예. 그리고 컨커런트 세션 예. 그죠. 컨커런트 세션은 못 못 들으니까요. 들으니까. 예. 예전에는 그거를 일일이 내가 영상을 예, 봐야 예, 되는데 예. 그 시간도 안 되고 막 맞아요. 근데 이랬는데. 이거는 테이크어웨이 딱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줘요. 어. 하나하나를 보면 저게 한국어로도 나한테 번역이 되고 막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국에서 왔다 예. 그러니까 예. 원래는 아, 안 열려 있는데 제가 열어준 거예요, 어. 한국어를. 그래서 그 세일즈맨이라 그런 겁니다. 아, 한 명이었지만 한국이라는 이제 시장을 보고서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올해 GDW 때 한번 도입해 보려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GDW를 사실 올해 작년에 한 해 쉬었잖아요. 작년에는 뭐 잘 네, 아시겠지만 저희 그러니까. 조직이 뭐 네. 그래서 근데 올해도 사실은 여건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데 음, 저희 시가 마이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금 관심? 의심하고 애정. 마이스가 성장 동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를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조직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2023년도부터 예산안이 2024년, 2025년 안 줄었어요.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당연히 막 사람도 줄고 이래서 예산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GDW를 다시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행사거든요, 국내에서. 그래서, GDW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 GDW 여쭤보고 싶었고, 마지막 질문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지금 다 해외 관광청, 뭐, CBB 장, 뭐, 이런 분들하고 만나고 오셨는데, 우리 아까 얘기하시면서도 잠깐 나왔지만 국내에 CBB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결국 제주 CBB도 제주관광공사로 흡수됐고 사실 이제 하나 우리 고향 CBB만 하나 남아 있는 상황인데 CBB 우리 몇 번 그 우리 국장님이 저희 디스커버리 나와서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CBB의 역할이 도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CP가 왜 독립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B 역할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음. 도시가 결국은 이 비즈니스 이벤트라는 걸 통해서 네. 때로는 미국은 사실은 레저하고 두 개 다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음, 명확해야만, 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고양 CBB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재단에 있는 편입된 CBB들이 음, 그냥 일방적인 피해자냐. 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CBB가 그 도시의 비즈니스 이벤트나 마이스 산업을 가지고 창출하려고 했던 효과들을 음, 시민들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하려면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네. 증명해야죠. 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건 보고서든 음, 음, 아니면 성과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안 하고 있는 교수님 그거 많이 하시지만 경쟁력 평가라는 보고 그 평가를 하는 데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저희 2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6개 도시하고. 네. 근데 물어보세요. 그런 거 왜 하느냐고 하면 그거 어, 못하는 걸로 나오면 어, 왜냐하면 그걸 6개 대사 하려고 하면 그러냐. 그렇죠. 6개 하면 저희가 항상 에, 4위거든요. 에, 에, 그 두 번, 세 번 했는데 맨날 4위였어요. 음, 맨날 개선해야 될 점 나오잖아요. 에, 에, 그러면 이런 거 시에다 주면 안 좋아하잖아. 에, 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걸 모르면 개선할 수가 아, 없잖아요. 없죠.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들이든 시의원이든 공무원들이든 음, 정책적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음, 우리 도시가 비즈니스 이벤트가 왜 필요한 거야? 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음,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CBB가 필요한 거야. 라는 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 그분들에 대한 설득이 우리가 좀 약했다. 지금 보면 저희 이제 지금 9년째인데 컨벤션 뷰로 지금 네. 연구 보고 백서 이제 네, 예, 마무리하고 예,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고양시하고 CBB하고 시정연하고 고양시정연하고 제가 한 8, 9년 동안
보고서 뭐 중장기계획 포함해가지고 음. 고양시가 나온 게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네, 하셨다. 그 매년 응, 응, 했어요. 매년 응,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통합은 하지만 응. 고양 컨벤션 뷰로 명칭은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되게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는 인사 구조도 안 섞는다. 그대로 그렇게 간다. 예, 예, 됐어요? 그렇게 직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는 이렇게 해서 순환 그렇구나. 보직하는 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재규정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시의 강한 의지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있어서는 결국은 잘 됐네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네요. 예,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그거를 좀, 가지만 저희가 소개를 하면 크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 4년째 네. 매년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공무원 교육을 하거든요. 보양식 공무원, 그쵸. 공무원, 그래서 저희가 예, 이제 킨텍스랑 같이 음. 킨텍스 주최하는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오후 음. 3시쯤 공무원들 사전 신청을 미리 받아가지고 네네네. 오면 저나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어, 교육하고 킨텍스가 와서 이 행사는 어떤 딱 행사입니다. 이렇게 리뷰, 해서 이렇게 그다음 보고, 보고 가면 이제 공무원 점수도 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오기 쉽게 이해를 시키기 하려고 위해서. 모두 안 하냐면 저희 등록도 안 받아요. 그냥 아, 킨텍스가 와서 그냥 들여보내줍니다. 아니, 실제로, 이거 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분들 중에 담당 공무원조차도 센터에 한 번도 안 와본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실제로. 중앙공무원도 저는 예전에 해봤어요 이 국가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한 번도 센터에 안 가봤다 하시는 분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해를 해야지 뭐 도와주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소홀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CBD가 여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라는 것들에 대한. 사실 하셨던 것 중에 지역민들 초대하시는 것도 있었잖아요. 센터에. 시민위원회. 시민, 예, 예. 시민위원회를 사실은 작년에 2기를 뽑았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아,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뭐 다시 할 아, 거고요. 아. 결국은 우리 고양시도 100만이 넘어가는데, 네. 그분들 중에 킨텍스 와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저희 관심이 진짜 필요한 것 공무원 같아요. 교육해서 저희가 한 800명 교육했거든요. 되게 많이 한 하셨네요. 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오, 800명 교육했는데, 이거 되게 이렇게 많은 해서 교육이었네. 몇 년만 더 하면 네. 공무원들 한 번은 할 수 있지. 예. 그러면 달라지겠죠. 이런 노력이 있으셔갖고 우선은 실비가 그 지금하고 동일한 체제로 쭉 갈 수 있겠다라고 지금. 물론 이제 그 지금 고양 컨벤션 뷰로는 해산이 될 네, 거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시. 공무원들도 기존의 인력을 이제 의회에서도 계속 전제로 나온 게 그거예요. 지금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음, 확보할 것이냐 이걸 찾아라.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인력 구성 지금 물론 저희가 몇 명 안 남아 있긴 네. 했지만 이거를 고양시에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계속. 수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죠. 그 음, 논의에서 고무적인 건 배제시키지 않고 있어요. 어, 다 모든 걸 상의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진짜. 공무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저희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외에서는 국내하고 그 트렌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그런 여러 나라 도시, 큰 도시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열 국장님이랑 다녀오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